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오늘도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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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첫 소식은 영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황정민 씨 그리고 최민식 씨가 신작을 갖고 돌아왔다고요. 네, 두 분 모두 블록버스터 대형 영화를 들고 컴백을 하는데요. 개봉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황정민 씨는 히말라야라는 작품으로 최민식 씨는 대호라는 작품을 들고 오는데요. 진검승부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두 편 모두 1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고요. 네. 화제작인 만큼 제작 보고에도 어제 오늘 나란히 하루 사이에 가졌습니다. 네, 황정민 씨, 최민식 씨. 먼저 황정민 씨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뮤지컬 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황정민 씨 정말 쉬지 않고 작품하는 것 같네요. 네,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몇 년 동안 실패작이 없을 만큼 지금 그러니까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민식 씨와 함께 한국 영화계 탑 넘버 원, 그렇죠. 투 랭킹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영화가 굉장히 잘 빠졌다라는 그런 후문이 들리고요. 네. 히말라야는 엄홍길 대장과 또 원정대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 뭐 엄홍길 대장 하면 모르는 분들이 친숙하죠. 없는 그런 유명 산악인인데요. 네. 황정민 씨가 워낙 또 이 진정성에 호소하는 연기를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산악인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휴머니즘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한국인 정서에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다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분위기가 좋은 게 해운대 국제시장을 성공시켰던 윤재균 감독이 제작자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네. 이분이 대중적인 어떤 입맛이나 코드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네. 이번에도 예감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을 주제로 한 영화가 탄생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베레스트 영화 봤거든요. 네. 네. 그 영화 보고 지금 자료 화면 보니까 네. 우리의 산을 주제로 한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네요. 그러면 최민식 씨가 선택한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다리는 작품이기도 한데 영화 신세계 기억하시죠? 네, 네네. 그럼요. 그 영화에서 같이 뭉쳤던 박훈정 감독과 배우 최민식 씨가 다시 한번 뜻을 이룬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 분들은 이 영화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대호는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최민식 씨가 조선 최고의 포수 역으로 나오고요. 또 다른 호랑이가 또 주인공인데 이 호랑이는 100% CG로 만들어졌는데 네. 이 호랑이를 보면서 최민식 씨가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명연기가 필요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공교롭게도 두 영화 모두 산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또 주제로 될 텐데 네. 자, 두 영화 모두 어느 영화가 더 우세할지 정말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뭐 배우, 제작진, 시나리오 뭐 어떤 걸로도 어떤 영화가 우세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네, 예. 박빙이죠. 정말 그걸 판단하려면 내가 가서 그 두 영화를 동시에 보지 않는 이상 네. 내 취향은 어느 쪽이다 이게 아닌 이상 뭐 어떤 영화가 낫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산을 영화로 한 두 영화, 산을 주제로 한 두 영화 12월을 정말 훈훈하게 달궈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황정민이냐 최민식이냐 이 두 네. 배우의 장점과 그 차이점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텐데요. 자, 이 두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꼽아본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기자님? 네, 히말라야는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고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는 진정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4,200m 높이까지 이제 제작진이나 스태프들이 올라가서 촬영을 했고요. 네. 네팔 카트만두를 거쳐서 몽블랑까지 함께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만년설이 주는 아름다운 풍광도 볼거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또 반면 대호는요. 네. 호랑이 하면 사실
아이나 어른이 다 좋아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무섭지만 그렇죠. 싫어하는 비호감 친숙하죠. 동물은 아닌데요. 네. 호랑이가 스펙타클하게 생생하게 스크린에서 움직인다.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최민식 씨의 연기력과 또 조연 군단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여기에 한국 영화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CG. 이 CG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또 시대 배경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뭐 호랑이와 포수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네. 명량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 코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틱한 요소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네. 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호랑이를 100% CG로 만든다. 그러면 내심 불안했거든요. 네. 너무 가짜 티나면 티나지 어떡하나. 않을까. 예. 그렇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CG 기술이 발달을 해서 진짜하고 CG하고 구분을 못할 정도가 네, 됐거든요. 대단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호라는 영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두 배우 간의 격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두 영화 모두 기다리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준비된 소식 가요계 소식입니다. 이 엑소의 인기가 대단한 줄은 이미부터 알고 있었지만 예. 일본에서도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외국 남자 가수로는 최초로 가장 단시간에 도쿄돔에 입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뭐 엑소가 인기가 있다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뭐 막연하게 들렸는데 이번 일본 내 기록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콘서트를 도쿄돔에서 열었는데 네. 15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습니다. 와. 이 기록도 사실 엄청난 기록인데 도쿄돔이라는 곳이 아무나 설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아닌데요. 네. 외국 남자 가수로는 가장 단시간 이 무대에 선 기록을 세웠는데요. 본조비가 한 4년 만에 도쿄돔에서 공연을 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엑소가 한 5개월 정도 앞당겨서 어우. 3년 7개월 만에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엑소가 네. 본조비를 이겼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야, 자랑스럽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 엑소가 일본 데뷔 싱글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요? 네, 뭐 발매 동시에 오리콘 차트 1위 뭐 이런 기록은 사실 많은 이제 가수들이 너무 흔해요, 엑소가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사실 네. 했었고 뭐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는데 위클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이런 기록을 세웠고요. 특히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 그 발매 첫 주에 한 15만 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아티스트 역사상 최대 판매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면은 지금 뭐 음반 판매량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분위기인데 또 일본이 요즘 비수기라고 해요. 네. 그런 거 엑소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쿄돔에 이어서 또 오사카로 건너가서 콘서트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사카에서 단독 공연을 연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네. 엑소의 인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아이돌이 아니라 이 한류의 인기를 품고 또 애국하는 그런 멋진 한국인들로 기억이 남길 바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이분도 진짜 한류 아이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렸었죠. 쇼팽 네.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조성진 씨. 네, 예. 대단해요. 조성진 신드롬이 우리나라 음반 시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그 외모가 또 꽃미남처럼 너무 잘생겨서 클래식 그렇더라고요. 아이돌. 네, 네. 이런 신드롬이 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이돌 네. 인기를 뛰어넘는 지금 분위기고요. 클래식계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다라고 굉장히 반색하고 있습니다. 네,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 음반이 판매 1위를 휩쓸었고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도 웬만한 가요를 다 제치고 1위를 기록해서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네, 그런가 네. 하면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조성진 씨가 1위에 오른 쇼팽 콩쿠르가 널리 알려지게 됐고 한국에서 열리는 쇼팽 콩쿠르 티켓도 더
더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년 2월에 한국에서 공연을 여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겠죠. 네. 삽시간에 공연 티켓 2,500석이 매진이 됐고요. 네. 기업들도 조성진 마케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외국에 있어서 좀 바로 직접적으로 뭐 컨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조만간 각종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광고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인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클래식계가 이 같은 붐을 타는 거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또 이게 뭐 후끈 달아올랐다가 후끈 지면 오히려 더 좀 실망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려의 시각도 사실 교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조성진 씨가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쇼팽의 곡을 잘 연주하고 싶어서 프랑스로 가서 쇼팽의 길을 똑같이 걷고 또 쇼팽이 썼던 글을 계속 곱씹으면서 네.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본 클래식 열풍, 여러분들도 오랜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학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황석영이 신작 장편 소설 해질 무렵을 출간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럼 네. 황석영 씨 장편 소설 한 3년 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편 소설은 3년 만인데요. 여울물 소리 이후에 오랜만에 내놓은 작품인데 황혼의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3년 동안 하루가 저물어질 그 해질 무렵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청년들을 바라봐온 결과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도 늘 그렇듯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소설은 60대에 성공한 건축가와 서른을 바라보는 젊은 연극 연출가가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지난날의 사랑도 얘기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네. 그런 좀 심각한 분위기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석영 씨의 새 소설 뭐죠? 제목이? 해질 무렵이요. 해질 무렵이요. 네. 저는 계속 여울물 소리가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요. 순간 헷갈렸습니다. 기억 남을 네. 작품이었죠. 예, 저희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중간에 계속 화면에는 전인권 씨의 사진이 나갔어요. 그러게요. 네. 계속 황석영 씨 얘기하는데 전인권 사진이 왜 들어갔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18일에 북콘서트를 같이 한다고요. 네, 아. 그렇죠. 그야말로 문학의 거장과 음악의 네. 거장이 만나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게요. 네, 황석영 작가가 그 이번 책을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라는 곡을 들으면서 집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특히 해질 무렵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는 길 한복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전인권 씨의 노래 사랑한 후에에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해요. 네. 이번 공연에서는 전인권 씨가 직접 가사를 썼던 사랑한 후에를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소초동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콘서트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책과 음악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황석영 씨의 신작 장편 소설 해질 무렵 그리고 이 전인권 씨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짜는 18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학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진양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